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설이 이제 불과 한 14분여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가정의 행복 그리고 또 웃음꽃이 만발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이 바로 직전이라 구독자 여러분이 얼마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지금 들어오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네요. 이것은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요, 제가 NHK에서 그냥 뭐 찌라시 그런 게 아니라요, NHK 방송에서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NHK에서 오늘자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런 일본 정부가 북한 선적의 유조선이 13일입니다. 13일 동중국해의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의 선박에 이제 뭐 물건을 이렇게 환적하고 있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된 해상에서의 물자 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 강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위원회에 통보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상하이 동쪽 250km에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공해상입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의 유조선하고 이게 뭡니까?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알 수 없는, 뭐 일본 애들 그 말이 뭐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떠한 국적인지 정확하게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벨리즈라고 하는데, 이 벨리즈라는 국가가 있나요? 맞아요. 바다 위에서 옮겨서 실었고요. 어, 해상 자유, 그 북한의 선적 유조선하고 그 상대 선적의 유조선, 벨리즈 선적의 유조선에서 물자를 교환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유대의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밤에 촬영을 한 거고요. 이것을 뭐 뻔하죠. 뭐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된 물자를 환적하는 그러한 뭐 현장인 것이 뭐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엔에 통보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유조선은 지난달 20일에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도미니카 선적의 유조선에도 환적을 했었답니다. 그때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유사한 통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또 올림픽 동안에 뭐 얌전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썽을 피우고, 미국으로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들은 지금 아주 얄미운데 건수들을 아주 한 방 더 때릴 수 있는 건수들을 잡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거기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한 컷 한 컷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주 그냥 뭐, 야, 바다 위에서 저거 무슨 첩보 영화 보는 것 같네요.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배를 맞대고 물자를 교환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게 아마 북한 배인가? 국적이나 이런 것이 표기가 잘 보이진 않네요. 폭파시켜버려. 그럼 증거가 사라지잖아. 아, 그렇군요. 벨리즈라는 국가가 북아메리카 멕시코 인근의 국가이군요. 어우, 이게 뭐 섬나라인가요, 이것도? 그러면 벨리즈라는 게 섬나라인가요? 로즈님. 야, 그렇구나. 어쨌든 뭐 딱 걸렸습니다. 뭐 그냥 쪽팔린 거는 일본 미국을 이제는 넘어서서 일본 애들한테도 이제 뭐 마구마구 이렇게 걸려든다라는 게,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일러 바친다라는 게 좀 그렇네요. 에이, 저게 뭐 우리 동족이라는 게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멕시코에 붙어 있어. 야, 그래? 야, 나 몰랐어요. 야, 그렇구나. 야, 진짜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러한 나라가 있었네요.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예, 오늘 알게 됐습니다. 뭐 저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와, 그러네. 지금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야, 그렇군요. 진짜 있네. 과테메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귀퉁이에 붙어 있는 나라네. 예, 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야,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예, 요거네, 요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중간 부분, 멕시코와 과테말라 사이에 구퉁이에 있는 거, 우측 구퉁이에, 요게 벨리지네요. 야, 참 처음 알았습니다. 별의별 나라들이 다 있네요. 예, 지구는 넓네요.
여기네, 여기. 이야, 멕시코. 여긴 멕시코. 그 힐, 허리 같은 그 부분. 예. 예, 여기 선적이라, 이 나라 선적이라네요. 예. 재윤마님, 예.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이것대로 그 나중에 한 번 더 그 도저히 북한은 통제 불능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은 또 더더욱이나 그 결심을 굳히고 더욱더 세차게 조여가고 대화와 타협은 없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그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쟤네들이 무슨 말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 오늘 그 황당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 제가 뭐 준비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니 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이라는 사람 아세요? 와, 난 얘네들 진짜 뭐 어떤 포퓰리즘의 끝판을 보는 것 같은데 이건 포퓰리즘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그 생각의 어떤 황당함, 머리가 좀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너무나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뭐 그런 그 법안을 갖다 그 백재현이라는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그 그림이나 이런 건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그 뉴스에 나온 거고요. 보도가 된 건데 정말 황당한 게 유방 확대수를 부가세 면제를 해서 여성분들 그 가슴 확대를 그 확대하는 수술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를 해서 그게 어떻게 출산의 증대로 이어지죠? 아니 가슴을 확대해주는 수술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주면 그게 그 출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와, 내 진짜 뭐 이런 진짜 황당한 난 진짜 그 더불어민주당 얘네들은 우선은 배출시킨 대통령부터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상상 이상의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슴을 확대하는 수술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주면은 그게 출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게 니 꼴이 성립한다? 야, 난 진짜 이게 아니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났어요. 이게 황당한 법안이다. 그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신문에서도. 아, 베라님도 오셨네. 어서 오세요. 그 내려야 돼. 이거 내려야 됩니까? 이 기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기사예요? 아, 오늘 기사 이제 오늘이 지났네. 벌써 15일이 오늘 16일이 돼 버렸네. 딱 12시가 넘었으니까 12시가 됐으니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으로 뭐 유방 비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자 그 백재현 의원은 발의를 중단한 상태래요. 그리고 뭐 여성계의 자문을 구한 뒤에 다시 발의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입장을 밝혔다는 것 같은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네.
치워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뭐 우리가 가슴이 시원해지는 사진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 방송을 진행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이미지를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아, 정말 야, 지금 나라 이 꼬라지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저런 인간들이 국회에 들어앉아서 또아리를 틀고, 예?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뭐 진짜 무슨 이건 또라이들이 내는 법안도 아니고 참 아유 너무 어이가 없네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려고 이러한 그 기획을 하셨는지 아 죄송합니다. 소화 안 되게 제가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게 말해요, 현이님.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더 황당한 거는 포항이고 뭐고 지금 제 포항이고 뭐고 문재인의 생각에는 아예 지금 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황당함의 그 정도가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요 진짜 뭐 이건 아 미치고 팔짝 뛰는 걸 넘어서 진짜 뒤로 까무러실 것 같아요. 뭐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그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아 문재인 이거 중국 애들한테 설날 인사 이것도 또 진짜 기가 막히네요. 문재인이 중국에 그 인사를 하는데 양국이 함께 할 일이 참 많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사진하고 그 기사를 보면서 잠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 이거 막가자는 거지. 지금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예요. 중국에게 요번에 그 펜스 부통령한테 그러한 그 결례를 범하고 그렇게 막대해 놓고 나서 펜스 부통령과 아베에게 그렇게 막대해 놓고 나서 이쯤 또 이러한 식의 어떤 중국에 아부하는 듯한 그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규결은요 국민 앞에 엎드려 빌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배하는 모양새로 세배하는 그러한 절을 해도 모자라는 거지. 큰 절을 하면서 사죄하는 걸로 규결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들은 그 아주 인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어? 이중적이고 아주 그냥 그 간악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중적인 행동을 또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번에 보인 반응으로 보았을 때는 문재인 얘네들은 정말 엄청나게 그 크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아 진짜 난 이런 류의 어떤 그 지금 아무리 그 4대 외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4대 외교의 어떤 그 교과서를 넘어서 진짜 그 끝간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끝판왕인 거지 이거. 야 진짜 어떻게 지금 현대 국가에서 현대 어떤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CCTV 설날 영상 메시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따지야 하오로 말문을 열었고, 중국 국민에게 여기서 또 우리 국민이 왜 나오나? 대한민국 국민은 우파가 더 많아. 아 진짜. 더 이상 그 읽지를 않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완전히 이런 쓰레기 어떤 4대를 하나. 18년이라서 그런가? 2018년이라서 그런가? 환장하겠네 아주. 진짜. 참.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야기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친중하는 것들 중국에 대해서 반대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좋은 나라처럼 묘사하는 사람들은요, 우파라고 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준비했던 건 아니라서 길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진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 친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앞날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해야 돼요. 우파들은 우파 내에 있는 그런 친중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그들하고 각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금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아니 세상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조원진이 중국하고 친한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저번에 중국에서의 어떤 맡은 역할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그런 것들 다 보여드려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니 그렇게 박근혜 의원을 좋아하고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지금 한 번이라도 면회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이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면회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절에 당적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는 당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아와 같은 그런 입장인데, 잽싸게 모셔가야지. 잽싸게 지금 모셔가서 당수로 삼아야죠. 당수로 삼으면 얼마나 더 결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죠? 왜 안 하? 이제는 끝났잖아. 아무리 외쳐도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갈 그런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완전히 끝났잖아요. 자유한국당에겐. 그러면 그렇게 된 분을 갖다가 모셔서 자신들이 명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어서 어떤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다고 한다라면 자기들이 그냥 명예의 어떤 대표로 위촉을 하던가. 응?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에게 그분들을 같은 우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요, 저는 그러니까 그쪽에 속해 계신 분들 중에서는 소수의 순수한 우파분들이 계신 건 맞고요. 그분들은 우파라고 생각하지만 조원진을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원진은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저한테 여기서 제가 이런 방송하면, 또는 제가 하는 방송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저한테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 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고. 누구 말이 맞는가?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요, 글씨체를 보았을 때 분명히 연로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순수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아는데, 아닌 분들도 꽤 많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닌 분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고 욕하는 게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욕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거의 그 예전에 보면은 좌파 애들이 그 우파 인사들에 대해서 막 그 이를 갈고 쓰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일반인들 순수한 사람들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조원진이 그 하던 행보도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예? 탄핵에 관련돼서 언제 어떻게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탄핵에 대해서 그 했던 그 역할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한 사람이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뭐 저는 이게 만약에 기획이 된 거라면은 이거는 뭐 너무나도 누군가가 의도하는 거라면은 너무나도 써먹을 수밖에 없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나중에 어떤 그 장악하기 위한 세력들이 있다라면, 예, 아주 써먹기 좋은 카드죠. 그 북한 애들이 지금 평창 올림픽을 하이제킹 했잖아요. 아니, 북한 애들이 지금 평창 올림픽을 하이제킹 해갖고 평양 올림픽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파 세력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닥 거리 세력들을 하이제킹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파 어르신들, 그 순수한 그 길거리 세력들, 태극기 세력을 하이제킹 했을 가능성이 무지 높다라는 의심이 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떤 그 결과를 걔네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지금 의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의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끝까지 자유한국당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 지방선거든 무엇이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세력들을 지치게 만들고 어떤 한 정당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장에 오히려 안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한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뭐 우리가 투표장에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투표장에 조원진을 찍어서 조원진 쪽 세력들을 뭐 뭘로 삼겠다, 뭘로 뭐 선출하겠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워낙에 세력이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파가 선거장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된다라면 그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꺾을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진짜 큰일이 터졌을 때, 국가적인 전란이라든가 변란이 터졌을 때, 그때는 상황이 몰라요. 그때는 완전히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갔을 때는 선거를 한다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야당에서는 제1당이고 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과를 거두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야당으로 봤을 때, 야당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전란 사태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른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25 전쟁 동안에도 선거를 했던 나라예요. 지방선거 이런 거를. 그 우리나라가 무슨 지금 북한하고 예방타격 전쟁이 일어났든 무슨 전쟁이 전면전이 일어나든 그런 게 난 상태에서 선거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때는 그 우파들도 어떤 분별력을 잃고 지금까지 오히려 밖에서 저렇게 했던 인간들이 옳은 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요.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분열이고 자식할 게 뭐 있습니까? 무슨 분열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세력이나 돼요, 사실? 아니, 그 사람들 잘해서 그 사람들 찍으면 대한민국 권력이 그 사람들한테 간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수권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을 만약에 조원진에게 맡기면 조원진이 내각을 구성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냐고.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아비규환. 온갖 진짜 그 인간들이 다 튀어나와서 별아벨 그런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난리를 칠 거고. 아니, 우리가 지금 다 봤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조원진이 뭐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와갖고 지금 저거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 과정에 잡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주 엄청나게 잡음이 많았죠. 예? 돈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거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떠냐고. 아니, 이런 거를 보고도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이런 거를 보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분열이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당신들 자신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의 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아니,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양심이 걸려서. 정미용, 애국당에서 정미용하고 있었던 일, 거기서 변희재하고 피 터지게 싸운 일, 그리고 결국엔 정미용이 지금 누굴 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갖다가 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정미용하고 변희재의 관계는 또 어때요?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게. 뭐 이런 무슨 이게 개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무슨 잡탕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무슨 양심이 있어서 지금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그 짧은 기간에 그 작은 단체에서도 그 난리인데, 돈 문제로 물고 뜯고 옆차기 하고 난리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권력을 주고 무슨 뭐를 맡겨요. 지금까지 단련되고 지금까지 고난의 길도 겪었고 많이 괴롭힘도 당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낫지.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무슨, 저는 뭐 아무런 그런,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낫다라는 거야. 새로운 놈 놔둬봤자 더 잔인한 일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그 조폭영화 보면은요, 조폭영화 얼마 전에도 개봉했죠. 그 조선족애들 그 영화. 거기서도 보면 조그만 조폭들이 큰 조폭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잔인한 거예요. 더 잔인하고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범죄도 그렇고. 아니, 이미 그 모든 게 안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게 투명한데, 자유한국당은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회계라든가 모든 게. 예?
뭐 기껏해야 이야기하는 게 격가지 부분 갖고 자꾸들 난리인데 그런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당 운영 자체가 투명해요.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누굴 지지하라고? 근데 누굴 믿으라고? 아예 미쳤나? 나는 못 믿어.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농담 아니고요. 자료 쫘르륵 뽑아서요 올리면요. 지금 여기에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요. 진짜 까무러치고 놀라실 거예요. 제가 자료 쫘르륵 뽑아서 올리면요. 반박 불가실 거라고요. 정말 쪽팔리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목할 만한 또 소식이 있는데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참, 뉴스에서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 오세훈 카드를 만지작거리시는 것 같아요. 오세훈을 서울시장 후보 중 하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곧 입당을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나봐요. 지금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이거 뭐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건가 보구나. 제가 그걸 지금 챙기질 않아서 몰랐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욕하고 또 난리들이더라고요. 이 문제로. 저는 괜찮은 카드라고 봐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시간이 충분히 지금 문재인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어요. 왜 좋냐 하면 서울 시민들이 지금 너무나도 잘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문재인이 지랄 옆차게 하고 이단 옆차게 하는 바람에 그 실정 상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상에 엄청나게 빵꾸가 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피부로 와 닿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주 크게 터질 거예요. 예? 그 퍼주기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는 기간이 있고 그 안에 정말 메가톤급적인 일들이 뻥뻥 터질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방선거 전에요. 큰일 빵빵 터질 거예요. 빵빵. 그러면은 만약에 오세훈이 심판을 받으면요. 오세훈이 심판을 받아서 이기면은요. 오세훈이 심판을 받아서 선거에서 이겨버리면 서울시장이 교체돼 버리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여러분? 저번 대선도 잘못됐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오세훈이 이기면은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다니까. 오세훈이 옳았다라는 거. 오세훈이 서울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었습니까?
오세훈이 이명박 대통령만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계승해서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그러한 서울을 만들려고 디자인했었고요.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엉망진창 만들고 서울고가 공원이니 뭐 이런 거 만들고 신발로 쓰레기 더미를 쌓아갖고 그걸 예술품이라고 하고, 예? 그리고 그 좋은 그 뭐야 세빛둥둥섬 이런 걸 갖다가 활용하는 거, 그 좋은 걸 갖다가 빛도 안 나게 활용하는 게 박원순이라는 거 이제 다 깨닫고 있다고. 그래서 서울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밀어서, 그리고 또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전략을 세워서 이긴다라면 이거는 완전히 날라가는 거예요. 뭐가 날라갑니까? 이거 한 방으로 저기 문재인 정권은 짱 난다라는, 아작 나는 거죠, 아작. 그래서 전 괜찮은 카드라고 봐요. 물론 다른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할게요.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또 아이고 참 뭐 더 설명해라 뭐 난리 부르스를 떨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갖고 그건 안 하는데, 예, 많죠. 예. 그래서 괜찮은 거라고 보고요. 사람들은 뭐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홍준표 대표가 쓰레기들만 모아서 수집을 하는 수집가라는 둥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 그러면 오세훈이 쓰레기면은 오세훈이 쓰레기면은 박원순이나 이재명이나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못했던 과오는 있죠. 하지만 누구나 다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실수는 있는 거예요. 전 오히려 이걸 보면서 야, 홍 대표가 이러한 면은 참 인정을 해줘야겠다. 홍준표 대표가 이러한 면을 인정을 해줘야겠다. 정말. 아니, 오세훈은 홍준표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세훈을 정말 싫어했어요. 오세훈이 홍준표 대표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가 오세훈을 품는다? 오세훈을 데리고 와서 싸우겠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주 싫어했던 사람도 포용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또 하나,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홍 대표를 알 수 있는, 뭐 제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뭐 맹신하거나 뭐 빠돌이 아닌데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홍준표 대표가 요번에 오세훈을 영입을 해서 서울시장으로 만약에 오세훈이 나간다라면은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요,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면은요, 홍준표 대표 입장으로서는요, 정말 강력한 경쟁자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강력한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서울시장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홍준표 대표가 포용력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크게 봤을 때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소위를 희생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거는 참
홍준표 개인에게도 꽤 큰 어떤 자기가 참고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소위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나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홍준표가 쓰레기를 수집하면은 도대체 박원순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걸 모아서 쓰고 있는 쟤네들은 뭐냐고. 이런 이야기 또 하나 드리고요.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결국에는 전패로 끝이 났네요. 어떻게 합니까? 참. 에휴, 뭐 제일 불쌍한 거는 저는 대한민국 선수단들에게도 물론 불쌍하지만 저는 좀 동정의 어떤 눈길이 좀 잘 안 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대표고 그 나이라면 어떤 당당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외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 하고 나오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영입할 거야. 아니, 거기서 난 이러한 게임 못해, 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하키 게임 못해, 내 동료를 버리고 내 동료를 밟고 내 동료를 배신하면서 뛰는 그러한 올림픽 경기는 못해라고 나왔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길로 끝이 아니라 그 친구의 인생은 그 길로 꽃길이 되는 거야. 꽃길. 응? 왜 꽃길이 됩니까? 완전히 국민적인 영웅 되는 거지. 특히 보수에서 당연히 그 친구 딱 체육계 어떤 비례대표로 딱 뽑아서 밀어주지 않겠어요, 나중에? 아니, 그런데 그러한 아직 그 나이가 돼서 그런 어떤 공의에 관련된 그러한 생각을 표현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을 했고요. 제일 큰 피해자는 머레이죠, 머레이. 머레이 감독. 완전히 그 사람이 인생 끝났습니다. 인생 끝났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자신의 어떤 감독 경력에 있어서 정말 큰 오점을 남겼어요. 이것 때문에. 외국 감독 참 괜찮아 보이던데, 괜히 잘못 감독직 맡았다가 앞으로 어떤 경력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아휴, 참. 배진영 기자라고 월간조선 기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GM 사태에 대해서 예전에 예언 비슷하게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잠깐 일베 사이트를 보니까 거기에 그러한 내용이 떠 있네요. 야, 이거 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확인은 안 해본 겁니다. 진짜 여기 보면은 배진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이름이 배진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은 안 됐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쓴 친구는 배진영 기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썼네요. 군산 GM 사태는 대략 이렇게 전개될 것 같다. 1. 정부와 민주당과 전북도는 GM에게 니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윽박지른다. 노조는 파업하고 군산 시민들은 촛불을 든다. 민주당과 정부는 뒤로는 GM에게 6월 지방선거까지 협상하는 신용만이라도 해달라고 애걸을 한다. 이게 1번. 2번은 미국 GM은 줄다리기를 조금 하다가 역시 공장 폐쇄는 탁월한 결정이라면서 보따리를 싼다. 3. KBS와 MBC, JTBC, 한겨레, 경향, 인터넷 언론들은 GM 철수 후 쑥대밭이 된 군산 경제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반미 감정을 부추긴다. 4. 이때 중국 자동차 회사 하나가 나타나서 군산 GM 인수 의사를 밝힌다. 언론은 백마의 기사가 나타나는 양 호들갑을 떤다. 5. 문재인은 시진핑과 만나 중국 자동차 회사의 투자가 성사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한다. 시진핑은 앞으로 우리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주사를 놓는다. 6.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 등의 팔을 비틀어 중국 자동차 회사에 특혜성 지원을 해준다. 전북도도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노조는 노사 협력을 다짐한다. 7. 중국 자동차 회사가 군산 GM을 인수하고 어용 언론에서는 미국은 우리를 버렸지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줬다면서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의논해가면서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다. 8. 중국 자동차 회사는 3-4년 정도 군산 GM을 운영하며 얼마 안되는 기술을 빼먹은 뒤 조용히 먹튀를 한다. 9. 전북도의 지배적인 정당인 민주당과 노조 언론은 중국 회사의 먹튀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침묵한다. 10. 군산은 폐허가 된 공장만 남고 실업자들이 넘치는 회색빛 도시가 된다. 이야, 이거 소름 끼치네. 야, 이거 시나리오 죽이네요. 와. 야, 이거 뭐 예상이 진짜 너무 적나라한 느낌이어서 정말로 가능성이 너무나도 있는 거라서, 예, 제가 지금 소름 끼치네요. 소름 끼쳐. 예. 와. 여러분, 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 이상이 아니라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 참 대단하네. 배진영 기자 참 시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네요. 예. 동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설날입니다. 예, 설날이 됐네요. 설날 새벽까지 저와 같이 해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같이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편안한 잠 주무시고요. 내일 가족분들과 친지를 만나셔서 좋은 덕담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미국은 또 더더욱이나 그 결심을 굳히고 더욱더 세차게 조여가고 대화와 타협은 없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그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쟤네들이 무슨 말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 오늘 그 황당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 제가 뭐 준비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니 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이라는 사람 아세요? 와, 난 얘네들 진짜 뭐 어떤 포퓰리즘의 끝판을 보는 것 같은데 이건 포퓰리즘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그 생각의 어떤 황당함 머리가 좀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너무나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뭐 그런 그 법안을 갖다 그 백재현이라는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그 그림이나 이런 건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그 뉴스에 나온 거고요. 보도가 된 건데 정말 황당한 게 유방 확대수를 부가세 면제를 해서 여성분들 그 가슴 확대를 그 확대하는 수술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를 해서 그게 어떻게 출산의 증대로 이어지죠? 아니 가슴을 확대해주는 수술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주면 그게 그 출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와, 네 진짜 뭐 이런 진짜 황당한 난 진짜 그 더불어민주당 얘네들은 우선은 배출시킨 대통령부터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상상 이상의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슴을 확대하는 수술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주면은 그게 출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게 니 꼴이 성립한다? 야, 난 진짜 이게 아니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났어요. 이게 황당한 법안이다. 그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신문에서도. 아, 베라님도 오셨네. 어서 오세요. 그 내려야 돼. 이거 내려야 됩니까? 이 기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기사예요. 아, 오늘 기사 이제 오늘이 지났네. 벌써 15일이 오늘 16일이 돼 버렸네. 딱 12시가 넘었으니까 12시가 됐으니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으로 어 뭐 유방 비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자 그 백재현 의원은 발의를 중단한 상태래요. 그리고 뭐 여성계의 자문을 구한 뒤에 다시 발의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입장을 밝혔다는 것 같은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네 치워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뭐 우리가 가슴이 시원해지는 사진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 방송을 진행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이미지를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하나 터졌네요. 이것은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요. 제가 NHK에서 그냥 뭐 찌라시 그런 게 아니라요. NHK 방송에서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NHK에서 오늘자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헐 이런
일본 정부가 북한 선적의 유조선이 13일입니다. 13일 동중국해의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의 선박에 이제 뭐 물건을 이렇게 그 환적하고 있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된 그 해상에서의 물자 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 강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위원회에 통보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상하이 동쪽 250km에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공해상입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의 유조선하고 이게 뭡니까? 뭐 정확하게 이거 뭐 알 수 없는, 뭐 일본 애들 그 말이 뭐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떠한 국적인지 정확하게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벨리즈라고 하는데, 이 벨리즈라는 국가가 있나요? 맞아요. 바다 위에서 옮겨서 실었고요. 어, 해상 자유, 그 북한의 선적 유조선하고 그 상대 선적의 유조선, 벨리즈 선적의 유조선에서 물자를 교환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유대의 P3C 초계기가 밤에 촬영을 한 거고요. 이것을 그 뭐 뻔하죠. 뭐 그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된 물자를 그 환적하는 그러한 뭐 현장인 것이 뭐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유엔에 통보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유조선은 그 지난달 20일에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도미니카 선적의 유조선에도 환적을 했었답니다. 그때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유사한 통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또 그 올림픽 동안에 뭐 얌전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썽을 피우고, 미국으로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들은 지금 아주 얄미운데 건수들을 아주 그 한 방 더 때릴 수 있는 건수들을 잡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거기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한 컷 한 컷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주 그냥 뭐, 야, 바다 위에서 저거 무슨 첩보 영화 보는 것 같네요.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배를 맞대고 물자를 교환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게 아마 북한 배인가? 국적이나 이런 것이 표기가 잘 보이진 않네요. 폭파시켜버려. 그럼 증거가 사라지잖아. 아, 그렇군요. 벨리즈라는 국가가 북아메리카 멕시코 인근의 국가이군요. 어우, 이게 뭐 섬나라인가요, 이것도? 그러면 벨리즈라는 게 그 섬나라인가요? 로즈님. 야, 그렇구나. 어쨌든 뭐 딱 걸렸습니다. 뭐 그냥 쪽팔린 거는 일본 미국을 이제는 그 넘어서서 일본 애들한테도 이제 뭐 마구마구 이렇게 걸려든다라는 게,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일러 바친다라는 게 좀 그렇네요. 에이, 저게 뭐 우리 동족이라는 게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멕시코에 붙어 있어. 야, 그래? 야, 나 몰랐어요. 야, 그렇구나. 야, 진짜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러한 나라가 있었네요.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예, 오늘 알게 됐습니다. 뭐 저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와. 그러네. 지금 제가 그 지도를 보고 있는데 야, 그렇군요. 진짜 있네. 과테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그 귀퉁이에 붙어 있는 나라네. 예, 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야,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예, 요거네, 요거. 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그 중간 부분, 그 멕시코와 과테말라 그 사이에 구퉁이에 있는 거, 우측 구퉁이에 요게 벨리지네요. 야, 참 처음 알았습니다. 저. 별의별 나라들이 다 있네요. 예, 지구는 넓네요. 여기네요, 여기. 야, 멕시코. 여긴 멕시코. 그 힐 허리 같은 그 부분. 예. 예, 여기 이 나라 선적이라네요. 예, 예, 재윤마님, 예, 예,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이것대로 그 나중에 한 번 더 그 도저히 북한은 통제 불능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설이 이제 불과 한 14분여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가정의 행복 그리고 또 웃음꽃이 만발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이 바로 직전이라 어, 구독자 여러분이 얼마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지금 들어오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 제가 그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정말 야, 지금 나라 이 꼬라지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저런 인간들이 국회에 들어앉아서 또아리를 틀고, 예?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뭐 진짜 무슨 이건 또라이들이 내는 법안도 아니고 참 아유 너무 어이가 없네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려고 이러한 그 기획을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소화 안 되게 제가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게 말해요, 현이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더 황당한 거는 포항이고 뭐고 지금 제 포항이고 뭐고 문재인의 생각에는 아예 지금 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황당함의 그 정도가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요 진짜 뭐 이건 미치고 팔짝 뛰는 걸 넘어서 진짜 뒤로 까무러실 것 같아요. 뭐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그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이거 중국 애들한테 설날 인사 이것도 또 진짜 기가 막히네요. 문재인이 중국에 그 인사를 하는데 양국이 함께 할 일이 참 많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사진하고 그 기사를 보면서 잠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 막가자는 거지. 지금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예요. 중국에게 요번에 그 펜스 부통령한테 그러한 그 결례를 범하고 그렇게 막대해 놓고 나서 펜스 부통령과 아베에게 그렇게 막대해 놓고 나서 이쯤 또 이러한 식의 어떤 중국에 아부하는 듯한 그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규결은요 국민 앞에 엎드려 빌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배하는 모양새로 세배하는 그러한 절을 해도 모자라는 거지. 큰 절을 하면서 사죄하는 걸로 규결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들은 그 아주 인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이중적이고 아주 그냥 그 간악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중적인 행동을 또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번에 보인 반응으로 보았을 때는 문재인 얘네들은 정말 엄청나게 그 크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진짜 난 이런 류의 어떤 그 지금 아무리 그 4대 외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4대 외교의 어떤 그